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최신 IT 기술의 이해 강의를 맡게 된 이동수 교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강의실에서 뵙지 못하고 여러분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들 만나게 됐는데 조만간 학교에서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고 온라인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 전공 소속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학교 그 창조관 1층에 보면 IT 기술 지원 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아래쪽에 제 그 이메일 주소하고 또 연락처가 있으니까 이번 학기 본 수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또는 강의 이외에 본 수업과 관련된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메일 또는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 과목의 교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과목 교재는 여기 잘 보이십니까? ICT 융합시대의 컴퓨터 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최윤철 교수님이 쓰셨고 생능출판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제가 이 ICT 기술에 대한 개요 서적을 여러 번 리뷰를 해봤는데 이 책이 그래도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 뭐 인터넷으로 주문을 많이 하니까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쳐보면은 쉽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과목의 평가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말고사하고 중간고사가 각각 30점, 그 다음에 출석점수 20점, 과제물 20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제물은 제가 이제 중간고사를 마치고 나서 약 한 10월 달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과제물을 하나 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주시면 그것으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의를 하셔야 될 것은 여기 출석 점수가 20점으로 되어 있지만 본 과목의 경우에는 그 7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러니까 8시간을 결석하게 되면 본 과목에 대한 성적 전체가 자연적으로 0점 처리가 됩니다. 그 전체 시간 수의 25%를 초과해서 결석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8시간을 결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성적 전체가 0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석에 각별하게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본책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 책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랄까요? 구성, 개요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이 책 전체에 대한 ICT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전체적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ICT 기술에 대한 역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여기 2장, 3장은 주로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IT 기술을 이야기할 때는 컴퓨터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컴퓨터가 가장 기본이 되고 그 위에 올라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처음에 컴퓨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에서는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히 2장이 중요한데요. 2장에서는 컴퓨터가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또 프로세스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5장, 6장까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해서 4장에서 배우게 되겠고, 또 5장, 6장은 우리가 이 과목에서 소프트웨어를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진 않지만 소프트웨어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동작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장은 통신입니다. 통신. 어떻게 보면 7장 이후는 IT 기술의 응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응용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통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정보통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7장, 그 다음에 8장, 또 10장 여기에서는 정보통신, 그 다음에 정보통신을 이루기 위한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장, 또 10장도 포함해서 11장, 12장 등에서는 이런 IT 기술을 이용한 응용, 이게 IT 기술의 응용이 될 수도 있고 정보통신의 응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응용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IT 또는 ICT 기술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공지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아마 학교 포탈에 사이버 강의에 있는 이 클래스를 통해서 듣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 클래스 학습 수강 매뉴얼 안내라는 파일이 있죠. 이 클래스에 들어가면 있을 텐데 그것을 반드시 정독을 하고 또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또 강의를 듣고도 또 결석이 되는 불이익을 안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반드시 정독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이 클래스 학습 방법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정독을 하고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유의사항, 이 클래스를 들으면서 여러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 강의 중간중간에 팝업 창이 뜰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팝업 창이 뜨게 되면 클릭을 해야 여러분들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데 간다든지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중간에 이 팝업 창이 떴을 때 클릭을 안 하게 되면 결석 처리가 되니까 그 점을 유의하시고 또 이 동영상을 다 듣고 난 뒤에는 동영상 우측 상단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학습 종료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수강이 된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 점들을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ICT 기술의 소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ICT 기술이란 의미가 뭔지, 또 컴퓨터하고 정보통신의 발전,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또는 현재 발전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은 ICT 기술과 디지털 혁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저자가 처음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이 책의 제목 또는 뭐랄까요, 이 책을 쓰게 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IT 기술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IT는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입니다. 정보 기술. 근데 여기서는 이제 ICT 기술이라고 되어 있죠. 이 C가 뭐냐면 Communication. 그래서 ICT라고 하면은 정보통신 기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IT 기술은 뭐고 ICT 기술은 뭐냐? IT 기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컴퓨터가 20세기 중반 1900년대, 50년대 이때 이제 처음 발명이 되고 60년대, 70년대를 거쳐서 계속 발전이 되어 왔는데 처음 나왔을 때 또는 이제 통신이 보급되기 전에는 이 컴퓨터 자체의 기술에 의존을 했었어요. 그래서 큰 기관이라든지 뭐 큰 기업 이런 데 가면은 전산실이 있어가지고 그 전산실 안에 엄청나게 큰 컴퓨터를 가지고 그 기관의 전산 업무를 수행을 했죠. 그래서 일부 이제 전산 담당자 또는 엔지니어에 의해서 처리되는 말하자면 컴퓨터에 의한 전산 작업 위주로 된 게 IT 기술이다. 뭐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 기술들이 70년대에 들어서서는 인터넷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이 일반적으로 보급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기술이 발명이 되고 하면서 통신이라는 개념이 생겼죠. 그래서 정보통신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시작했고 우리가 인터넷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것은 1990년대 이후입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수강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태어난 시점 또는 태어나기 몇 년 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90년대 중반에 인터넷의 일반화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ICT,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ICT 기술, IT 기술 이런 것이 거의 구별되지 않고 또 사실 ICT 기술, IT 기술 안에 ICT 기술이 포함되는 거니까 지금은 구별 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런 그 ICT 기술의 구성을 한번 보면은 먼저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겠죠. 컴퓨터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고 또 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망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컴퓨터 네트워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또 컴퓨터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게 되면 그 컴퓨터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보내야 되겠죠. 컨텐츠. 그것을 우리가 정보 또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굳이 이제 엄밀하게 구별을 하자면 데이터를 좀 더 의미 있는 형태로 바꾼 데이터, 그것을 우리가 정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자가 ICT 기술과 컴퓨터 과학의 차이 이렇게 해놨는데 뭐 이 과학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 기술이죠.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이라든지 또는 하드웨어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ICT 기술이라고 하면은 그 컴퓨터 과학을 기초로 하는 응용 기술, 그래서 실제 생활에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ICT 기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지털 혁명과 지식 기반 사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들었겠지만 우리 인류가 여러 번의 산업혁명을 겪었죠. 그래서 제1차 산업혁명은 대체로 이제 18세기에 영국에서 그 전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말하자면 산업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죠. 그 전까지 마차가 끌던 것이 전기기관차에 의해서 운반이 될 수 있게 되고 또 간의 수공업에 의존하던
섬유산업 이런 것들이 공장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한번 전 세계 산업을 획기적으로 바꾼 사건을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2차 산업혁명은 대체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걸쳐서 전기가 발명이 됐어요. 일렉트릭, 전기가 발명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 전기가 저장이 될 수 있고 또 각 공장으로 기업으로 보내질 수가 있게 되면서 대량 생산에 의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 2차 산업혁명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됐는데 미국의 포드 자동차 자동으로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서 자동차가 조립이 되는 그런 대량 생산 시스템 또는 뭐 GE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산업혁명을 이끈 몇몇 기업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중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컴퓨터 발명으로 인한 정보화 혁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3차 산업혁명은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어느 순간에 딱 일어났다기보다 컴퓨터가 이제 초창기 형태부터 30년대인가요? 그때 초창기 형태의 컴퓨터에서부터 발명이 된 이후에 50년대 거치면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컴퓨터가 나오고 또 70년대에 겪게 되면 그 컴퓨터의 구조가 한번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소프트웨어에 의한 컴퓨터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정보화 혁명이 일어나죠. 그것을 우리가 제3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 3차 산업혁명을 좀 집대성에서 정리한 것이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제3의 물결, The Third Wave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당시 일어나고 있는 이 정보화 혁명, 그 다음에 인류가 겪고 있는 산업혁명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러다가 뭐 지금까지도 3차 산업혁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는데 2016년도 1월 달에 세계 경제 포럼의 주제가 뭐였냐면 제4차 산업혁명이었어요. 여기 이제 그 세계 경제 포럼은 매년 1월 달마다 스위스 다보스라는 도시에서 열립니다. 포럼이 열리는데 그 포럼에서 이제 주로 이제 세계 산업계를 이끄는 리더들,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 해에 일어날 수 있는 산업적인 트렌드, 또 변화 이런 것을 예측하고 또 분석하고 그런 세미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다보스에서 열린다 그래서 일명 다보스 포럼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런데 2016년도 1월 달에 이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그 일들을 보니까 3차 산업혁명, 단순히 정보화 혁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른 현상들이 일어난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의 설명이 있지만 대체로 이제 지능정보기술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 지능정보기술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AI가 될 수도 있고 또 빅데이터, IoT 뭐 이런 등등의 기술들이 기존에 우리가 정의했던 3차 산업혁명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키워드를 던졌어요.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널리 퍼지고 지금도 뭐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 경제 포럼이 끝나게 되면 결과 리포트를 오픈을 하게 됩니다. 매년 오픈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그러면 실체가 뭐냐? 그 한마디로 하게 되면 물리세계와 사이버세계의 융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물리세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상을 말하죠. 그 다음에 사이버세계라고 하면은 컴퓨터에 의한 뭐 좀 더 정확하게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계를 사이버 세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이버 세계하고 물리 세계가 완전히 융합이 돼가지고 구별 없이 한 덩어리로 돌아간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CPS라고도 하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또는 사이버 피지컬 인테그레이션 이렇게 용어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말도 있지만 사이버 피지컬 인테그레이션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컴퓨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잠깐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는 범용 기계다. 물론 이제 특수 목적의 컴퓨터도 있죠. 특정 목적으로 만들어진 컴퓨터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로 가면 범용 기계다라고 볼 수 있고 튜링 머신이라는 용어가 조금 뜬금없긴 한데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영국의 천재 과학자가 있습니다. 수학자면서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컴퓨터의 그 체제를 한번 재정립을 했던 과학자인데 뭐 이 사람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도 최초로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어떤 컴퓨터가 돌아가는 개념을 우리가 튜링 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컴퓨터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만들어질 때 우리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두뇌를 본따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 컴퓨터 안에 있는 핵심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CPU가 있죠. CPU. 중앙처리장치라고 하는 CPU가 있습니다. 그 CPU가 반도체 칩으로 하드웨어로 만들어진 것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또는 프로세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인간의 두뇌를 본따서 만든 기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ICT 구성요소와 활용의 변화. ICT 구성요소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지만 정보통신 기술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기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통신망, 그 다음에 통신망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 또 여기는 이제 그 정보를 이용하는 사용자까지 포함을 했네요. 그래서 뭐 당연히 사람이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 사람은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또 하나의 요소로 별도로 분류를 해놨는데 사실은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는 어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차, 정의되는 절차를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뒤에 아마 5장, 6장 정도에 가면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CT 기술 중요성의 변화. 사실은 이제 중요성의 변화라고 하지만, 다 중요하죠. 여기 있는 것처럼 포인트를 잠깐 쓰겠습니다. 초반에는 사실 컴퓨터가 처음 발명됐을 때는 하드웨어가 엄청 중요했죠.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니까 컴퓨터가 없는 세상에서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중요하다가 그 뒤에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발전되고 나서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일어났고 여기는 이제 컴퓨터 구조의 개념이 바뀝니다. 아까 앨런 튜링도 있었지만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천재 과학자에 의해서 컴퓨터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뒤에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됐다 그러면 지금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되는 시대다. 뭐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발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드웨어 발전은 사실은 이제 반도체 발전에 의해서 주도가 되죠. 전 세계 반도체 기술에 의해서 컴퓨터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 발전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기본 백그라운드는 수학입니다. 수학적인 이론이 발전되고 그 이론 위에서 또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데,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도 계속 발전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언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5장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그런 언어의 발전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도 같이 발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